안녕하십니까.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이자 평범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 제 자신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떤 쇼킹한 사건이 있었는지 재밌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생활이 금방 끝났어요. 전처들이 바람을 피워서 모두 제가 소송을 해서 벗어났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는지 결혼만 하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걸 덮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두 번의 결혼 생활을 쪽내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일본계 기업의 개발자입니다. 한국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택한 회사는 복지도 좋고 연봉도 매년 많이 올라서 대학 졸업 후 한 회사만 다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잘 지냈어요. 제가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자 아버지의 건강이 좀 약해져서 본가에 들어가 지내게 됐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또 저녁 준비하셨어요? 그래, 애비가 할 일이 없잖냐.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살림을 해봤더니 꽤 재밌구나. 그래서 가정부도 관두라고 했지. 성민아, 된장찌개 끓였다. 얼른 손만 씻고 와서 먹자. 네, 아버지. 얼른 씻고 올게요.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간부로 은퇴를 하셨는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루셔서 더는 일을 하지 않고 소소하게 노년을 보내시기로 하셨답니다. 아무튼 제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살림에 재미를 붙이셨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혼을 두 번이나 한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가 40대이자 돌돌싱이니 아버지는 재혼하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애써 감추는 것 같았죠. 그런 아버지도 몇 해가 지나가고 연세가 드시자 몸이 예전처럼 잘 따라주지 않으셨나 봐요. 운동도 거의 못하시고 살림도 거의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정부를 구하려고 마음먹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심근경색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든 거지. 삽입술로 치료는 했다만 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져서 걷는 게 버거울 수도 있다는구나.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네. 아버지, 제가 옆에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전 아버지가 이 정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 애비가 담배를 많이 피우니 병에 걸린 거지. 그래도 치료받고 약만 잘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더구나. 당연히 좋아지셔야죠.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석현아, 너 출장 간다고 안 했냐?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일본 간다며. 어서 일하러 가봐라. 지금 출장이 문제예요. 나 말고 후배 보내면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 의사 불러올게요.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겠어요. 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니.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버지는 저 아플 때마다 옆에 있었잖아요. 그건 네가 자식이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때는 네가 어렸으니까. 자식이 받은 만큼 모두 다 돌려드리진 못해도 아들이 돌봐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받으세요. 저 회사랑 병원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전화하시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2주 동안 입원하고 이후부터는 정해진 날짜에 검사받자고 하셨습니다. 약 복용과 음식 조절, 운동만 잘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줘서 저는 그나마 걱정을 내려뒀어요. 그리고 2주간 주간에는 간병인을 붙여뒀고 야간에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렸습니다. 보름 뒤 퇴원한 아버지는 제가 간병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제발 신경 쓰지 말고
저 할 일이나 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석현아, 아무래도 네가 일에 집중 못하고 개인적인 시간도 못 갖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저는 괜찮아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일 끝내고 와서 아버지 옆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좋다고요. 이 녀석아, 내가 불편해. 아무리 자식이어도 병수발하겠다고 맨날 내 옆에 앉아있는 게 불편하단 말이야.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렇죠. 혼자 움직이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자잘한 심부름뿐이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지 말고 간병인을 한 병 붙여줘라. 밤에는 어차피 약 먹고 잠자니 필요 없으니까 낮에 한 명만 구해라. 낮에는 간병인이 돌봐드리고 밤에는 제가 아버지 옆에서 잘게요. 이 녀석아, 징그럽게 무슨 소리냐. 나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거 아니야. 잘 땐 혼자 편하게 좀 자게 해줘. 아이고,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신 걸 보니 회복되신 모양이네. 알았어요. 그럼 간병인 하나 구하고 가사 노우미도 구할게요. 삼시세끼 챙겨주고 살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100번 좋겠어. 네가 날 돌보면서 밥하고 빨래하는 걸 보니 불편해 죽겠다고. 알았어요. 그럼 사람 구하고 저도 회사 일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럼 다 해결된 거죠? 오냐, 그렇게 해라. 제가 아버지 옆에 붙어서 간병하는 게 불편하셨는지 간병인을 불러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네요. 이튿날 인터넷으로 간병인과 가정부를 구한다고 공고를 올렸더니 바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면접 같은 건 없고 바로 저희 집에 불러서 일을 부탁했는데 간병인, 가정부 둘 다 일을 참 잘하더군요. 여태껏 제가 했던 것과 비교하니 진작 부를 걸 하고 후회까지 들었죠. 아버지가 보살핌 받을 사람이 있으니 저는 회사 일을 후배들에게 미루고 퇴근하는 일은 더는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출장이 잡히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간병인과 가정부의 보살핌으로 점점 몸이 좋아져서 매일 산책하러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씩 쾌차하고 계시네요. 처음엔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니 대단하십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열심히 보살필 테니 나중에 보너스나 잘 챙겨주세요. 네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간병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더니 아버지가 귓속말로 간병이 흉을 보더라고요. 매사 인상을 찌푸리고 일한다면서 게으른 여자라고 흉을 봤죠. 석현아, 저 여자가 하는 일은 그냥 옆에 앉아서 잔심부름만 하는 게 다야. 오히려 가정부가 더 많이 나를 챙겨준다. 일일이 밥 차려서 방으로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약 먹었는지 체크해주고 걷는 연습할 때도 옆에서 잡아주던 사람은 가정부다. 저 아가씨 혼자 있어도 될 만큼 간병인은 필요가 없다고.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곤란한데. 일단 알겠어요, 아버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정부 아가씨가 퇴근할 때 밖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기 가정부님, 잠시 대화 좀 가능할까요? 그러자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다른 건 아니고요. 간병인 이모님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집에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물어볼 사람이 가정부님밖에 없네요.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그럼요. 물어보세요. 간병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간병인 이모는 일단 어르신 빨래하고 또 뭐가 있더라? 책을 읽으세요. 네? 책을 읽는다고요? 일하시는 게 지루하신지 책을 자주 읽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른 건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을까요? 실은 어르신 식사 먹여드리는 게 저고 팔다리 안마나 씻겨드리는 것도 제가 해요. 뭐라고요? 왜요? 간병인 이모님이 할 일을 왜 가정부님이 하시는 거죠? 그건 실은 간병인 이모님이 저한테 시키셨어요. 이모님이 좀 무섭거든요. 저를 따로 불러서 겁을 주더라고요. 자기는 생각할 것도 많고 바쁘니까
저더러 어르신 돌보는 걸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모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나, 나이 많다고 갑질하셨구만. 알겠어요, 가정부님. 이 일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려도 될까요? 실은 간병인 이모님이 뒤에서 어르신 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욕이요? 뭐라고요? 막 쌍욕이요. 뭐 저딴 노친네 기저귀 갈아주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쌍욕을 무진장 많이 해요. 그러다 한 번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저까지 욕을 먹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냥 주의만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기 가정부님, 저희 집에서 살림뿐만 아니라 아버지 간병까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페이는 제가 넉넉하게 드릴게요. 정말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근데 이모님한테 제가 말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결국 이 일 열심히 하는 가정부한테 모든 걸 다 맡기기로 하고 간병인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저기 이모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네? 무슨 이야기요? 월급 나오려면 한참 남지 않았나? 월급 오늘 드릴게요. 여기요. 벌써요? 네, 이모님. 오늘까지만 일하시고 내일부터는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간병인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썩은 인상을 짓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을 자르는 법이 어딨어요? 이모님, 간병을 잘 못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어르신이 그래요? 이모님,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받은 월급 받고 나가주세요. 보너스도 넣었으니 손해보는 건 아닐 겁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봐요 아저씨, 사람 귀한 줄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대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열받네. 그래요, 나가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말이에요. 아주 독한 년이에요. 가정부요?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일 잘하는 분이니 괜히 헐뜯는 말씀은 삼가주세요. 그래요. 아저씨가 사람을 쉽게 잘라버리니 가정부 그년도 곧 잘리겠죠. 알겠습니다. 이만 나갈게요. 결국 뒤에서 아버지 욕을 하며 간병하는 이모님을 내보내고 가정부에게 살림과 간병을 모두 맡겼습니다. 가정부 혼자 집안일과 아버지까지 돌보게 되니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웃으시는 걸 보니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응, 석현아. 그 가정부 아가씨 덕에 산책도 하고 밥도 맛나게 잘 먹었다. 게다가 말동무가 되어줘서 심심할 틈이 없었지. 이야, 가정부님이 일을 제대로 하시네요. 그 간병인을 내보내고 한 사람에게 일을 다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아이 그럼. 그때 그 여자는 맨날 인상 팍팍 쓰고 있어서 불편했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뻔했다니까. 아무튼 저 아가씨 말이야 너무 마음에 든다. 석현아, 저 아가씨 미혼이라고 하더구나. 네? 미혼이요? 그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왜긴 이 녀석아.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만나야지. 바람 피우는 여편 애들한테 당하기만 했으니 이제라도 착한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전 돌돌싱이고 저분은 미혼이잖아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날 것 같다고요. 이 녀석아, 대신 넌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애비 재산이 많잖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면 얼마나 좋겠니? 아버지가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근데 전 여자에 관심도 없고요. 가정부님도 절 남자로 안 볼 거예요. 과연 그럴까? 내가 가정부 아가씨 불러보마. 아버지 하지 마세요. 부르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큰 소리로 가정부를 불렀어요. 미연씨! 미연씨!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르신, 지금 들어갑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럼 필요한 게 있지. 난 며느리가 필요해요.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미연 씨, 우리 아들은 어때? 인물 좋고 능력도 좋아 성격도 착한 편이고 이 녀석이 이혼의 흠이 2번이나 있긴 하지만 마누라들이 바람 피워서 헤어진 거야. 아니, 정말이야. 아, 네. 어르신 아드님이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미연 씨, 우리 아들이랑 잘해볼 생각 없어? 난 2사람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아, 어르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니 쑥스럽네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한 바퀴 돌면서 대화나 하고 와. 아이, 데이트 한번 해보라고. 아버지는 혼자 신나셨고 저와 가정부는 민망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등 떠밀듯이 나가라고 해서 가정부와 같이 카페에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한 귀로 흘리세요. 제가 워낙 못난 놈이라 좋은 짝을 대신 찾아주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한 귀로 흘리라고요? 그건 싫은데요. 아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들었어요. 사실 저 석현 씨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내뿜고 말았습니다. 아, 네? 뭐라고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네, 다정다감하시고 효자시잖아요. 그게 참 멋있어요. 저기 미연 씨, 저 돌돌싱이에요. 미혼인 미연 씨와 만나는 건 양심에 찔려서 안 돼요. 석현 씨, 전 고작 가정부예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가족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준다면 돌싱이고 돌돌싱이고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유, 저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가정부라고 해서 부족하게 보이거나 모자라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모질이가 아니니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말이 그렇게 들렸나요? 전 그게 아니라... 석현 씨, 저 어르신도 너무 좋고 석현 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일하러 올 때마다 힐링하고 집에 돌아간다고요. 아무도 없는 원룸에 들어가면 빨리 다음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니까요. 가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녀와 제가 결혼하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시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2사람은 연애를 하게 됐는데 사실 연애라 할 것도 없이 미연 씨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오빠, 오늘 아버님 식사 잘하셨고 산책도 잘했다? 고생 많았어. 집에서 하는 일 많아서 힘들지. 아니, 재밌기만 한걸? 아버님이 건강해질 때마다 뿌듯하고 기뻐. 그리고 매일 오빠랑 같이 잠드는 것도 행복하고. 나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었는데 오빠 만나고 행복해졌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나야말로 복받았지. 이렇게 착하고 예쁜 색시를 얻었으니. 근데 결혼식 올리지 않는 거 괜찮겠어? 결혼식? 그런 사치스러운 건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생략하고 지금처럼 오빠랑 아버님이랑 쭉 살면 돼. 그럼 혼인신고만 하고 살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 사실 내가 결혼 이혼 서류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긴 해. 사실 나도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럴만도 하지. 2명의 마누라가 모두 바람나서 이혼했으니. 알겠어. 충분히 오빠 마음 이해가 가니까 천천히 하자. 아내는 정말 이해심도 많고 마음이 바다처럼 매우 넓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새 며느리가 해준 밥도 잘 드셨고 몸도 잘 회복하고 계셔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지. 너나 나나 며느리 덕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삶의 질이 수직 향상된 기분이야.
네, 아버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튼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걸 보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석현아, 그럼 이제 손주도 볼 수 있는 거냐? 아니,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니? 얼른 손주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버지, 아내랑 겨우 2달 살았어요. 저흰 연애도 생략하고 동거부터 했잖아요. 애 낳는 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아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아이, 그깟 시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둘이 서로 잘 살고 있으니 애기 낳는 건 매우 당연한 거지. 새애기랑 이야기 잘해서 빨리 이세를 보도록 해라. 이 애비 소원이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동안 손주 보고 싶은 걸 어떻게 참으셨대요? 이 불효자가 죄송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아이,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잘 좀 해봐라. 아버지는 집사람을 엄청 예뻐하시다 못해 천사처럼 생각하셔서 하루빨리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애기? 그래, 노력해보자.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나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기대가 너무 크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애기가 생겨라 얍 하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 날짜 잘 맞춰가면서 노력해보자고. 응, 고마워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애기 이야기도 좋게 받아줘서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리드를 하지 않아도 아내가 먼저 절 홍콩에 보내주기도 해서 잠자리 역시 최고였습니다. 여보, 너무 좋다. 당신 같은 여자를 왜 이제야 만났을까? 좋아 죽겠어. 나도 좋아. 우리 둘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즘 잠자리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다더라.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게 성적인 관계를 뜻한다고도 하잖아. 그래?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당신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여자야. 그럼 혼인신고해서 날 정식으로 아내로 만들어줘. 혼인신고? 그래. 근데 이왕 우리 둘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애기 생기면 그때 하자. 의미가 더 크기도 하고 내 예전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않을 때 하고 싶어. 트라우마? 나랑 살면서 아직도 잊지 못한 거야? 그래, 뭐 당신 마음이 그렇다고 하니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잘 들어줬고 화 한 번 안 내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출장 일주일이 잡혔어요. 아내의 얼굴을 일주일이나 못 본다는 것이 좀 아쉽고 서운했는데 제 일을 남에게 미룰 순 없으니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출장 다녀오는 동안 아버지 좀 잘 부탁해.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나 없는 동안 잘 돌봐드려줘. 부탁할게. 네네, 서방님. 걱정하지 말고 출장 다녀오셔요.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집안일 걱정은 넣어두시고 일이나 잘하고 오세요. 그래, 그럼 아버지 얼굴 좀 뵙고 올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출장 가요. 일본에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거예요. 아이, 꼭 가야겠냐? 안 가면 안 되니?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표정이 왜... 아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래. 괜히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한 소리야. 전 별일 없이 잘 다녀올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몸만 생각하시고 며느리가 주는 밥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내세요.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이거 참 기분이 이상하네. 아버지, 전 항상 아버지 곁에 있어요. 출장 다녀오면 휴가 내서 우리 같이 나들이라도 가요. 공기 좋은 데 가서 쉬었다 오자고요. 그래, 나들이 좋지. 잘 다녀와라, 아들. 사랑한다. 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꿈자리가 많이 사나웠는지 생전 하시지 않던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출장 가는 게 마음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 할 일은 꼭 해야 하므로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일본 본사에 가서 일을 하며 바쁘게 보내고 있던 중 출장 3일차에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무슨 일?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나 봐. 주무시던 중 심정지로 돌아가셨어.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눈으로 봐야 믿을 것 같아. 저는 출장 중 비행기표를 급하게 구해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실려갔다는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는데 주검이 된 아버지를 보자 오금이 저리다가 곧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떠나셨어요? 저더러 출장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떠나실 걸 알고 그러셨던 거죠? 아버지께 죄송해서 저 어떻게 살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돌봤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모두 내 탓이야. 당신 탓 아니야.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며.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며. 그래도 미안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아서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여보, 나 뭐부터 해야 하지? 우리 아버지를 보내드리려면 뭐부터 해야 해? 아내는 넋이 나간 저 대신 장례식장을 잡아줬고 부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절 일으켜 세워줬죠. 여보, 기운 좀 내. 손님 오셨어. 알겠어. 고마워, 여보. 이런 식으로 3일장을 치렀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안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죠.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을 모두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드렸고 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편지는 간직하기로 했죠.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머무는데 아내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여보, 염치 없지만 이것 좀 봐줄래?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야. 유서?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어? 진작에 보여주지. 나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서 선뜻 보여주기 미안했어. 어디 봐봐.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펼쳐 읽어봤는데 저와 아내가 잘 살길 바란다는 인사말로 시작했는데 저에게 남겨주셨던 재산을 아내와 반반씩 나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과 재산을 나누라고 쓰셨구나. 여보, 미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서라 꼭 보여줘야 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 잘했어. 당연히 아버지 뜻대로 실행해야지. 오늘은 은행 문 닫았으니까 내일 가서 당신한테 입금할게. 정말? 자격 없는 내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 아니, 당신은 자격 있어. 말 나온 김에 우리 혼인신고도 할까? 우리 이젠 법으로 부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혼인신고?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하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지만 우리 둘이 잘 살아가며 채워보자. 자식도 낳고 말이야. 애기? 당연히 낳아야지. 아무튼 여보, 염치 없지만 아버님 유서대로 유산 받을게. 대신 우리 미래를 위해 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은 무슨. 당신이 허투루 돈을 쓸 사람이야? 당신은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조금도 반대할 생각이 없어 다음날 변호사를 끼고 아내에게 유산 상속을 해줄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였더라고요.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밥을 먹으며 과거를 회상했죠.
우리 아버지가 된장찌개는 당신이 해준 게 최고라고 했었는데. 그랬지. 근데 그건 아버님이 나 듣기 좋으라고 빈말하신 거 아닐까? 아니야, 진짜 최고로 맛있다고 하셨어. 이젠 내가 당신의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할 것 같아. 여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고마운 거로 치면 내가 훨씬 더 고맙지. 오늘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당신한테 아버지 유산 절반 줘야 하니까 이따가 같이 가자. 정말? 고마워. 오전엔 내가 회사 들려야 하니까 오후에 전화하면 나와. 그렇게 아내와 약속을 잡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아버지 유서대로 아내에게 절반의 유산을 주려고 변호사를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죠. 운전 중 전화가 걸려와서 변호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석현 씨? 저 기억하시나요? 간병인으로 잠시 일한 적 있는 여자입니다. 아, 간병인 이모님. 그럼요, 기억하죠.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이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네요. 저랑 사이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야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죠. 석현 씨는요? 저는 세장가 가서 와이프랑 둘이 아버지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세장가요? 축하드려요. 이모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가정부로 일하던 미연 씨가 제 새 아내입니다. 누구요? 그때 그 가정부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 그 여우가 꼬리치는데 성공했네요. 내가 경고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석현 씨가 말을 끊고 내쫓아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결국은 그 여우가 바라는 대로 됐군요. 이모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버지 명복 빌어주는 건 감사하지만 아내 욕을 하는 건 듣기 거북합니다. 그만 끊을게요. 이봐요, 석현 씨.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불여우예요. 그 여자가 날 험담해서 내쫓은 거 아니에요? 험담은 아니고 그냥 있었던 일을 말해준 것뿐입니다. 이모님이 불성실하게 일하신 건 맞잖아요. 제가요? 석현 씨, 제가 간병일 하려고 하면 그 여우가 절 밀어내고 자기가 어르신을 돌본다고 했어요. 텃세 부리듯이 제가 일하는 걸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요. 어르신은 그저 예쁜 아가씨가 돌봐주니 허허 웃으시며 좋아했던 거고요. 석현 씨, 그 여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해서 돌싱된 이후에 여기저기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가정부로 일했다고요. 매번 꼬시는데 실패하다가 석현 씨 집에 들어간 거라고요. 이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제 아내가 이혼녀라고요? 그럴 리가. 저한텐 미혼이라고 했어요. 미혼이라고요? 웃기네. 그년 애도 하나 있어요. 바람나서 이혼당해서 아빠 쪽이 키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애 있는 이혼녀가 확실합니다. 못 믿겠으면 그년이랑 같이 일한 가정부를 불러줄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 말해봐요. 이모님, 다른 건 또 뭐가 있죠? 다른 거요? 그 기억나는 게 있네. 그년 애인도 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년이 애인이랑 모텔 가는 걸 봤거든요. 석현 씨, 그 여자 재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호구 잡혀서 당하는 거라고요. 그 생각해보니 어르신이 돌아가신 이유가 그년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조사를 확실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간병인 이모가 말해주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유산을 주려고 가는 길에 쇼킹한 진실을 듣게 되니 생각이 바뀌어 변호사가 아닌 아내를 바로 만나 따지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밖에서 보자고 했잖아. 변호사님은? 나랑 같이 가서 만나려고?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이혼녀였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녀라니.
거짓말은 그만하고 내가 묻는 말에 진실을 대답해줘. 그래야 당신과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으니. 난 거짓말하는 여자를 믿을 수 없어. 2번이나 결혼 실패했는데 또다시 그럴 수 없다고.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 확실하게 알아야겠어. 당신 이혼했어?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 이혼했어. 딸도 하나 있고. 듣던 대로 맞았구나. 그럼 당신이 외도를 해서 이혼당한 것도 사실이야? 뭐? 당신 내 뒷조사했어? 진짜 찌질하네. 그래 맞아. 나 바람나서 남편한테 이혼당했어. 맨몸으로 쫓겨나서 가정부로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당신 만난 거야. 모두 사실이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돈 많은 집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팔자 고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닌 거야? 난 당신 덫에 걸린 거냐고. 당신 진짜 찌질하네. 과거를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당신은 2번이나 이혼했잖아. 그랬지. 근데 유책 배우자는 아니었어. 당신처럼 바람난 아내를 2번이나 겪었다고. 그리고 또 지금 당신한테 애인이 있다는 것도 들었어. 애인? 아, 파트너 말하나 본데 걔는 그냥 즐기는 사이야. 당신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당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착하고 참하고 어른 공경하고 순수했던 여자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온갖 착한 연기를 했던 거야. 아내는 깔깔 웃으면서 처음 보는 악랄한 표정을 짓더군요. 이런 쪼다 새끼. 야, 그래서 어쩌라고.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관두면 될 거 아니야. 대신 네 애비가 써준 유서대로 유산 절반은 내놔. 아니, 못 줘. 당신에게 속아서 써준 유서니까 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에 대해 더 조사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당신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혼인신고를 거부한 이유를 알겠어. 유산 받아먹고 도망가려는 계획이겠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니까. 뭐야? 내가 당신 애비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원하면 지금이라도 해. 당신에 대해 알게 됐는데 혼인신고를 하자고? 아니,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조사해보면 진실이 나오겠지. 아무튼 당신과 내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당장 나가! 애인이랑 즐기러 가든 다른 집 가정부를 하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아, 찐따놈이 더럽게 속 좁네. 당신 나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애비도 내 덕에 행복하게 웃다가 저 세상 간 거 몰라? 그것들 모두가 사기였고 거짓이었잖아! 이 멍청아. 사람들은 다 연기하면서 살아. 진실되게 사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니? 아무튼 당신이 날 내쫓겠다니까 나가줄게. 대신 유언장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준비되면 연락해라. 아내는 본색을 드러내고 유유히 집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2번도 아닌 3번이나 이렇게 여자에게 이용당하니 제가 얼마나 얼간이 같은 놈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만났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마음 움직이는 대로 했다가 이런 꼴이 됐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어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 있을지 찾아보고 또 찾아봤죠.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아 제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화장해서 부검은 할 수 없지만 뭔가 있는지 물어봤죠. 형사님, 저희 아버지가 심정지로 돌아가신 게 맞아요? 네, 그 과학수사대가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타인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심근경색 때문에 심정지가 온 게 확실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적어도 누군가에 의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다가 고통 없이 떠나신 거죠? 네, 그 주무시다가 심장이 멈춰 편안히 가셨습니다. 과학수사대가 제대로 조사했다며 아버지는 분명히 심정지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이어서 아버지의 유서를 가지고 필체 감정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유서와 비교해서 감정받을 수 있었죠. 이 유서는 가짜네요. 아버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회계 방향이 틀린 게 많아요. 그림처럼 따라 쓴 가짜입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역시 아내는 돈을 목적으로 저희 부자에게 접근해서 상냥하고 착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 덕에 제 아내가 됐고 유산의 절반을 가져갈 뻔했죠. 아내는 저에게 연락해 유산을 언제 줄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필적 감정이 나왔다고 일러줬더니 난리치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짜 유서라고? 감정사가 돌팔이네. 그거 분명히 니놈 애비가 써준 거야. 나한테 고맙다고 유산 절반 주겠다고 한 거라고. 네가 아버지 글씨를 따라 쓴 거 다 알아. 이미 증거가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실까? 닥쳐! 너 고소할 거야. 내 돈 꼭 받아내고 말 거라고. 나는 고소 안 할 것 같니? 니년의 저희를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찐따 아니겠어?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결국 법정 공방전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증거가 명확해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사기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내는 공사를 치려고 간병과 살림을 실컷 해주고 빈손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에 아내는 미친 듯이 발광하며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일한 게 있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내가 토해내게 만들어? 한 푼도 안 준다고? 야! 내가 네 애비 똥기저귀도 갈고 삼시세끼 밥도 다 차려줬어! 그럼 수고비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다 끝난 일인데 뭐하러 왔어? 이런다고 당신한테 한 푼이라도 줄 거라 생각한 거야?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이년아, 나가서 다른 남자 꼬셔봐. 나 같은 얼간이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니년 뜻대로 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니미를, 이 개자식! 부숴버리겠어. 내가 개고생하고 못 받은 돈 꼭 받아낼 거야. 그래, 얼마든지 고소해. 근데 당신 변호사 비용은 있어? 이 자식이 끝까지 날 조롱하네. 아, 열받아. 진짜 화나서 암 걸릴 것 같네. 암 걸리면 연락해. 문병 가서 또 놀려줄 테니까. 두고 봐. 내가 이날을 꼭 되돌려 줄 거야. 네 놈이 분노해서 미쳐 돌게 할 거라고. 아내는 그렇게 성질만 심하게 부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퇴장했습니다. 간병인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유산의 절반을 주고 버림당했겠죠. 간병인에게 고맙기도 하고 과거 잘라버려서 미안해서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억지로 손에 쥐어드리고 돌아왔네요.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처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수하겠다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서 비실거리면서 살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멀리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 절을 올리고 친구와 맞절을 했어요. 석현아, 오랜만이다. 그래, 먹고 살기 바빠서 오래 못 봤네. 아버님 명복을 빈다. 너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그때 내가 소식을 전해듣지 못해서 못 갔어. 미안하다. 아니야.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부고 문자를 다른 사람이 돌렸어. 고향 친구들을 빠뜨리고 보냈었나 봐. 그랬구나. 석현아, 나 재혼했어. 그래? 난 네가 이혼한 것도 몰랐다. 자식, 우리가 너무 오래 안 보긴 했나 보다. 여보, 이리 와서 내 친구한테 인사해. 알겠어. 지금 가.
저는 친구의 새 아내를 본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는 미연이? 네? 누구세요? 저 아세요? 미연이 맞잖아. 내 아버지랑 날 속이고 가정부로 들어와 살던 년. 야, 너 멀리도 왔구나. 이번에도 유서 조작해서 유산 절반 먹으려고 작업 중이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전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 끝까지 모른 척 하시겠다. 저는 올게 왔구나 싶어 전처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죠. 친구야, 이 여자가 너희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지? 그리고 아버님을 아주 잘 모셨을 테고 그걸 본 너는 반에서 재혼해서 집에서 같이 살았을 거야.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자 유서 한 장 꺼냈을 거야. 유산의 절반을 저 여자한테 주라고 쓰여 있었겠지. 내 말이 맞지? 어이, 석현아, 맞아. 너 내 아내를 아는 거야? 내 전처야. 아니,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정식 아내는 아니었지. 근데 인연 사기꾼이야. 부잣집만 골라서 가정부를 하면서 돈 뜯어낼 호구를 찾아다닌다고. 나 다음에 네가 먹잇감이 됐나 보다. 이 여자 빨리 손절해라. 네 전처라고? 그럴 리가.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유서 봤는데 필체가 똑같다고. 그거 다 가짜니까 필체 감정사한테 맡겨봐. 그리고 이미연 이 여자 내 집에서 살던 전처 맞아. 너나 나나 당한 거라고. 뭐야? 당신 내 친구 석현이 말이 사실이야?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뒤로 빠졌는데 친구 녀석이 흥분하면서 전처에게 따졌습니다. 저 자식이랑 친구였어? 아이, 미치겠네.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네, 개자식. 뭐야, 당신 진짜였어? 유서 조작한 거야? 내 친구한테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는 것도 나한테도 거짓말로 다가온 것도 모두 사실인 거야? 이 나쁜 년. 뭐가 나쁜 년이야? 네 애비 똥오줌 다 받아주고 살림도 열심히 했잖아. 그 정도면 재산 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친구 저 자식은 그냥 과거의 일부야.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고. 옆에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한 거야? 너 나가.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버리겠어. 아, 돌겠네. 이게 다 석현이 저 새끼 때문이야. 야, 당신 일로 와. 내 일에 끼어들었으니 책임지라고. 저는 키득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야, 제대로 망했네, 이미연. 다시 다른 부잣집 부자 꼬셔서 똥오줌 더 받아내라. 고생 끝에 낙이 오겠지. 내가 이번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 줄 알아? 진짜 암투병에 치질 환자인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주고 치질약도 직접 발라줬다고. 그렇게 더러운 거 다 참아가며 버텼는데 네 놈이 내 일을 망쳐? 가만두지 않겠어. 전처는 저에게 뛰어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바로 쿵 소리를 내며 자빠졌습니다. 이에 친구가 전처를 장례식장 밖으로 쫓아내더군요. 확실하게 손절하겠다며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꺼지라고 했더니 울먹이며 떠났답니다. 그년이 제 친구의 재산 절반을 차지할 뻔했는데 제가 등장하면서 무사하게 됐죠. 이후 전처는 또 어디론가 떠나서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멀리 떠나서 그런지 더 이상의 소식은 모릅니다. 그래도 아마 그년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빼앗기는 남자는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번의 결혼을 실패한 저는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음흉한 사기꾼 전처를 제 집에서 내쫓은 지 1년 만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녀는 일본 출장 가서 만난 일본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대쉬를 해서 고민하다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게 됐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집도 부자고 돈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서 제 유산을 탐낼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일본인 아내와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결혼은 배신이나 거짓 없이 잘 이루어졌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어요. 결혼에 실패해서 다시 사랑할 용기가 나지 않는 분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